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월요일 8시 26분인데요.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간단하게 오늘 이번 주에 좀 짚어봐야 될 만한 것들, 그다음에 주말 동안에 나왔던 간단한 소식들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 종료가 돼가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좀 잘 나왔었던 대덕전자라든지 뭐 심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회사까지 좀 체크하는 것들 필요하고요. 인프라 법안 지난주에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들 정리해봤고, 글로스고 기후 협약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소경제라든지 뭐 기존에 언급되었었던 탄소 중립 관련된 주들 다시 재차 상승,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당연히 탄소 중립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중 중심으로 이번 주에도 흐름이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물론 과대낙폭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어쨌든 우호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NFT 사업으로 신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선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왜냐하면 일단은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많이 오른 만큼 뭐 하락분은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좀 개별 종목들의 등락은 또 과대 상승이나 과대 낙폭은 또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5일이고요. 월요일 현재 시간 8시 28분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한번 부탁드리고요. 주식 토론방 고정 댓글에 남겨놓고, 지금 주식 2기 같은 경우는 8명 정도 남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빠르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역시나 심택 그 발표 이후로 순환매가 돌면서 PCB 쪽이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최소한 오늘 내일까지는 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금요일에 실적이 그래도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제가 또 대덕까지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해성 DS 같은 경우도 반등이 있었고, 오늘은 DB하이텍에 관한 좀 증권사 리포트가 괜찮게 나와서 DB하이텍도 최근에 좀 조정받고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좀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말씀드렸대로 탄소 중립과 연관지어서 원전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섹터나 원전주들은 꾸준히 갈 수밖에 없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픽 종목들 중에서는 동화기업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서 뭐 좋은 수익 낸 분들이 많은데 축하해 드리고요. 어쨌든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 장세다라는 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 발표처럼 정해진 수순, 또 MSCI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편입되면서 또 LNF가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모두. 그래서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뭐 상승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대주전자재로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상한가 이후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주뭐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후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터리 소재 쪽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한 섹터씩 돌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요 지표는 간단하게 그냥 미국 증시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글래스고 기후 조약이 어쨌든 주말 동안에는 그나마 가장 뭐 화제가 될 만한 소식이었고, 뭐 결국에는 다 우리가 아는 얘기들이죠. 수소, 원전, 태양열 쪽 체크해 봐줘야 되고, 이재명 씨가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이렇게 정책들 얘기 나온 것들, 아무래도 대선은 정책 선거 쪽으로 조금씩 이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것이고, 아무래도 지금 성인 90% 접종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추가적으로 대한항공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화물 물류의 그런 실적이 잘 나옴에 따라서 여행주와 항공주 정도는 위드 코로나 중에서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 발전에 감축을 합의했다는 부분이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는 당연히 원전, 수소,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 경제에 대한 언급도 말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소 관련된 주들이 최근에 사실은 정배열에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서 정배열은 다 이탈한 상태고 그나마 두산 피어셀 정도가 좀 버텨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추가적인 수급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대형주들 중에서 보면은 당연히 두산중공업과 뭐 한전기술 정도가 되겠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목요일에 잠깐 빠졌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한전기술 정도 대형주 중에서 안전하게 볼 만한 종목들은 그 정도가 되겠고 아랫단에 있는 곳들 중에서 좀 변동성이 있는 것들 중에서는 한신기계 정도까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가 이제 14일 날 그 미국 출장길 나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있는데 결국은 뭐 증설, 오스틴 공장 증설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M&A 같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갈 텐데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는 대형주고 또 현재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증설 이슈가 발생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그 매기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랜드 메모리 쪽이라든지 그런 쪽까지도 최근에는 하락 추세인데 사실은 PCB하고 DDR5 정도만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전반으로도 그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스턴 들린다고 했으니까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모더나 관련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PCB 강한 심텍 홀딩스, 심텍, 그다음에 이제 대덕까지도 보셔야 된다고 자회사 모회사 개념까지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 섹터가 강하긴 한데 여기도 이제 실적은 발표는 다 끝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근에 일주일간 강했었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뭐 당연히 저는 여기를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었고 충분히 큰 수익을 내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처음 보거나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면 끝부분에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보고서 투자하기는 좋은 기업들이지만 결국엔 단기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전기차 또 많이 팔렸다. 그리고 세계 7위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전장 부품도 저는 항상 좋게는 보고 있는데 계속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온들 수출입 돈량이 잘 나온들 그렇기 때문에 뭐 만도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최근에 정배열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장 부품까지도 이제는 좀 볼 때가 됐다. 결국에는 12월 1월 달에는 전장 부품 쪽이 왜냐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를 여파로 해서 이런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같은 데들도 상당히 상승률이 좋거든요. 거기다 이제 포드와 GM까지도 움직이기 때문에 전장 부품 지금 현재 강세 섹터였던 게임에서 어느 정도 좀 이 매기가 넘어간다면은 그런 쪽 지금 현재는 이제 배터리와 DDR5 뭐 PCB까지 넘어왔죠. 근데 그게 전장 쪽으로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전장 부품이 발전한다는 건 당연히 뭐 배터리까지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는 참 진짜 오래 가고 있죠. 어쨌든 거의 6개월 내내 상승, 뭐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계속 증권사 리포트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양극재 파트, 그다음에 뭐 전해액 파트 이런 식으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섹터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했던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한항공 3분기 화물 잘 나왔다는 소식이었고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 자체가 지금 현재는 다 정배열에서 이탈한 상태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풍선과 아시아나 항공 정도만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탈한 상태여서 큰 급등까지는 아닐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것들도 나아질 것이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노란풍선 정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탄소 중립 앞두고서 대선 주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원전, 수소, 태양열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뭐 급등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매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인프라 법안과 관련해서는 뭐 두산 바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소형주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왜냐면 뭐 미국에 물론 전기차 충전소의 투자 계획 확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사실 관련은 없거든요.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재료로서는 현재 지금 그래도 정배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우 플러스나 원익 P&E 정도가 그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된 게임주들은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는 있지만 최근에 너무 급등한 것, 그다음에 NC소프트가 이렇게 상한가까지 간 것은 제가 이제 끝물이라고 목요일 방송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키노라조 정식 승인 기사가 이제 좋게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는 또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안 좋은 것과 레키노라조 정식 승인이 어느 정도 재료가 좀 묻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이제 장대 양봉으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오늘 정도 만회는 되겠지만 뭐 급등까지는 아닐 것으로, 그래도 점점 뭐 조금씩 다른 매기들로 이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별주들 중에서 보면은 한국토지식탁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 날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부동산 NFT에 관한 내용들, 좋은 재료들은 나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갭을 띄우고서 이제 하락을 쭉 했단 말이죠. 장대 음봉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이틀 정도 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대 음봉,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은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지만 재료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관련해서도 이런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이런 2차 전지, 2차 전지 배터리, 그다음에 전장 이런 것들의 부품이 되는 알루미늄 관련된 주들이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재료가 발생했고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섹터 전체가 상한가가 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매기가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삼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정도 대장주, 부대장주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현재 매물대가 좀 두껍죠. 그리고 보면은 구름대도 있어서 어느 정도 양봉이 2개 정도만 보합으로 좀 버텨준다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관련된 리포트도 좀 전에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 8시 반 기준으로 해서 좀 나왔는데, 뭐 두산에서는 이제 두산 피오셀 수소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항공,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소한 이제 오늘 정도는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DBI 때 괜찮게 리포트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례적인 캐파 증가와 이제 역대급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역대급 실적 기조, 그래서 뭐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업종 탑픽으로 선정이 됐고 이제 92,000원 상향 조정됐다. 그래서 뭐 DBI텍도 오늘 상승 흐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10일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15%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고점 대비하면은 여전히 한 10% 정도 낮은 상황이고, 골든크로스 이후에 정배열로 전환 추세 중이고 수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뭐 긍정적이죠. 그리고 일목금형표 현재는 뚫어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대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배터리 소재 쪽 순환매 돌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NF도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죠. 거기다 이제 세로닉스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어저께 그 자회사 모회사 개념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재료가 레드우드 이제 머티리얼스 MOU 체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좀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승할 여력이 있겠죠. 빠르게 보면은 상승률 11일부터 30일까지 살펴보면은, 일단 이쪽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것들은 이제 삼화알미늄, 뭐 지오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신규 상장주여서 사실은 급등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관련된 반도체 밴드가 별로 좋진 않아요. 업황 자체가 현재는. 그래서 뭐 신규 상장주로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컨벤션 효과로 좀 갈 수 있는 건 있겠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일단은 조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아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화알미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실적주로 또 괜찮고, 조일알미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바이오주 쪽으로도 조금씩 이제 코로나 이슈가 아닌 각각의 이제 개별 그런 이슈들로 좀씩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도 상승률 좋고, 이제 바이오 쪽도 조금씩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J메탈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관련주, 트루인, 자율주행차 실적주로 후성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메디포스트도 이제 세포치료제로 14% 상승, 제노코 항공우주 쪽에서는 뭐 인텔이랑 테크 좋게 보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위성 재료로 제노코까지도 추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 동일 2차 전지 양극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양극박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좀씩 순환매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DI 동일까지도 한번 추가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선 알미늄, 알미늄 순환매로, 그러니까 알미늄 관련된 주가 굉장히 강했죠, 금요일에. 그래서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오늘까지는 최소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TAHN 전장으로, 그다음에 이제 DK 폴더블폰 관련해서 PCB 재료들, PCB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심텍이라든지 그 대석전자라든지 다 PCB죠. 그래서 그쪽이 기판 관련된 쪽들이 상승세인데 그런 순환매로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해성 DS 차량용 반도체 몇 번 설명했던 기업이죠. 그리고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뭐 전해액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해액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한 기업인데, 미국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금은 좀 급등을 했어요. 목금은 급등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미국 증설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고,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강세슈터 정리해보면 2차 전지와 알미늄 정도로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탄소 중립 관련된 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 출근해서 저도 이제 출근 근무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어제는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새벽에 한두 시 정도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토론방 고정 댓글에 남겨놓으실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체크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